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짠짠 줌 H6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 개의 시리즈로 될 텐데,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 모른 채로 사용하고 계셨을 법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입니다. 줌 H 박스를 열면 이런 상자가 있는데요. 짜잔, 여기에 바로 줌 H6가 안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박스채로 이렇게 안전하게 또 들고 다니실 수가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짜란짠짠짠, 줌 H6입니다. 저는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있는 줌 이것도 사라지고, 여기 스펀지에 있는 줌도 굉장히 세월의 흔적에 맞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줌 H6는 여기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양옆에 2개, 여기도 2개 해서 총 4개의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도 어댑터가 또 있는데, 그걸 하면 총 6개의 외장 마이크를 하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에서 마이크 2개 그리고 외장 마이크 4개를 연결해서 총 역시 6개의 트랙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줌 H6는 마이크가 아니라 녹음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하다,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짜란 짠짠짠, 뭐야 이건 맥도날드인데, 짜잔,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해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쓰던 마이크가 고장은 안 났는데 한쪽 소리가 미세하게 덜 섬세해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쓰던 마이크 그대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의 이름은 XYH6입니다. 뭐 이렇다는 거. 자, 그러면 본격적인 줌 H6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결합합니다. 저는 보통 ASMR을 촬영할 때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거의 이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간혹 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마이크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쯤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스펀지를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그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짜란짠짠,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이 위에 있는 버튼은 현재 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요 순서대로 번호 1, 2, 3, 4 해서 1번 마이크만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2번 마이크만 녹음을 하거나, 뭐 이렇게 등등등 같이 녹음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유용한데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뉴로 가서 아래로 내려봅니다. 녹음 버튼을, 녹음에서 백업 레코드가 있어요. 짠, 저는 항상 ON을 해놓고 있거든요. 이 백업 레코드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마이크를 켜서 나는 이 정도 볼륨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녹음을 했는데, 내가 막 여기서 크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최대 레벨까지 막 녹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깨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막 녹음을 해야 되거나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업 레코드를 활성화해 두면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마이너스 10dB 아래로 또 녹음을 얘가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서 잘 녹음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금 더 큰 소리가 이렇게 막 나서 이 데시벨이 막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백업 파일을 보면 보통은 안 넘어가게 잘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H6를 사용할 때 이 백업 레코드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끔 불상사로 인해서 다시 찍을 일이 생기면 슬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륨 설정은 어느 정도로 해놓는 게 좋냐? 여기 보시면 -6 숫자가 있는데요. 내가 주로 내는 이 소리가 -6을 넘지 않는 볼륨 선에서 녹음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게 녹음된 건 크게 키울 수가 있는데 이미 크게 녹음이 돼서 깨져버린 소리는 절대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크게 냈을 때 -6, 그리고 보통은 -12와 -6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끔 녹음을 합니다. 근데 사실 ASMR을 녹음하다 보면 볼륨을 최대로 놓고 해도 이게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미세해서 전혀 이렇게 피크 칠 일이 없게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나름 꿀팁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놓치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맷인데요. 이 녹음으로 가면 레코드 포맷이 있습니다. 레코드 포맷을 클릭하면 내가 이 마이크로 녹음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웨이브 48kHz 24비트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설정이 있습니다. mp3로도 녹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44.1kHz 16비트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고요. 24비트 밑에는 96kHz까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용량적인 측면에서 mp3 최고 음질인 320kHz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짠,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16기가 메모리 카드인데 107시간 47분 45초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6kHz 24비트로 녹음을 하면 3시간 49분 57초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48kHz 24비트로 하면 7시간 39분 55초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포맷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파일 mp3는 굉장히 장시간 녹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작았고, 제가 쓰는 웨이브 포맷도 옵션에 따라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p3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소리를 압축을 합니다. 용량이 적어지게. 그러면 당연히 소리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웨이브는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녹음을 합니다. 따라서 웨이브 파일은 음의 손실이 적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숫자는 뭐냐? 먼저 킬로헤르츠는 쉽게 말해서 주파수의 범위를 얼마나 담을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한 20kHz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kHz는 없고 44.1, 48kHz 이렇게 있죠. 왜 그러냐면 20kHz까지의 그 주파수 범위를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내가 담고자 하는 주파수의 2배를 디지털로 담아야 원음과 최대한 가깝게 손실 없이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1이 이제 CD에, 음악 CD에 담겨지는 킬로헤르츠 수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더 높여서 48kHz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비트 수인데요. 여기 보면 16비트가 있고 24비트가 있잖아요. 비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리를 얼마나 정밀하고 촘촘하게 담아낼 것인가 예요. 그래서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2의 16승, 그러니까 65,535 단계로 쪼개서 소리를 담아내는 거고요. 밑에 있는 24비트는 2의 24승, 그래서 1677만 7,216인가? 그 단계로 이렇게 쪼개서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65,000이랑 1600만이랑 완전 단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4비트로 담으시는 게 좀 더 이렇게 섬세한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겪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 이상하게 여기 그냥 내가 이어폰을 마이크에 바로 이렇게 꽂아서 소리를 들을 때는 뭔가 되게 공간감 있고 뭔가 되게 좋은데 실제로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보니까 그때만 못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오디오 포맷이 뭐 mp3였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낮은 비트레이트와 킬로헤르츠로 담겨져 있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아, 뭐야, 짱이네. 그러면 96kHz 24비트로 담으면 짱이겠네? 네, 뭐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구분을 거의 못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오디오 팀에서 녹음할 때도 48kHz 24비트로 보통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하는 건 그냥 이거 녹음 버튼 누르면 녹음돼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걸로 볼륨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뭐 하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우신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이지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화에서는 이 줌 H6를 카메라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에서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생방송을 한다든지 할 때 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다음 화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MSH6 어디갔지? 그 동그란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